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전유성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채팅창에 1이라는 숫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AWS 빌더스 코리아에서 특별하게 만든 AWS 솔루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다양한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아마존 EFS를 사용하는 심플 파일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AWS에서는 스토리지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플 파일 매니저 솔루션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토리지에 저장할 때는 오브젝트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블록이나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백업을 하든지 또는 전송이나 마이그레이션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딥다이브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토리지에 대해 뭔가 저장을 할 때 블록 단위, 파일 단위 또는 오브젝트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블록 단위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마존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줄여서 EBS라고 얘기를 합니다. EBS는 용도를 보면 부트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윈도우즈가 됐던 리눅스가 될 때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런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게 E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전에 EC2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면 그 EC2에서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게 EBS입니다. EBS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클라이언트가 한 명에서 여러 명까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1대1이 됩니다. 또한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사항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요. 지원하는 최대 용량은 16TB, 64TB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입니다. 줄여서 EFS인데요. EFS는 주고받는 단위가 파일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이제 공유 파일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많은 경우에는 수천 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변경은 자주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용량은 테라바이트부터 펙타바이트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3인데요. S3는 주고받는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하고 오브젝트가 뭐가 다르지?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REST API 같은 거 이용해서 그 파일을 전달해서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데이터 레이크인데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을 중앙 집중해서 모으고 사용하는 그런 용도를 일대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수 있고 수백 명까지 이룰 수 있고요. 오브젝트 타입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사실 데이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즈 용량은 테라부터 엑사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EF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EFS를 쉽게 사용하는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FS는 간단하게 좀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서버리스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 스토리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AWS의 많은 다른 서비스들과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EFS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량도 내가 쓰는 만큼 자동으로 증가했다가 축소됐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한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99.9가 11개인 정도의 내구성을 보장하고 있고 SLA는 99.99%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FS는 파일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데브옵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죄송합니다. 젠킨스나 지라 같은 데서 그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워드프레스 같은 그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컨텐츠들을 공유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머신러닝 같은 데에서 뭐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추론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저장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FS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일단은 EFS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야겠죠. EFS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AWS CLI 같은 명령어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EFS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했으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마운트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명령어 하나가 보일 겁니다. 네, 마운트 어쩌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EFS는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OS상에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디렉토리 볼륨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EFS 내에 우리는 탐색을 하거나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뭐 리눅스에 붙여놨으면 리눅스 명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EFS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뭐 GitHub나 AWS 샘플스에서 제공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EFS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UI가 있다면 아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개발한 시스템은 웹 아키텍처를 보장을 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되고 배포가 원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 심플 파일 매니저입니다. 그 심플 파일 매니저는 웹 UI를 통해서 EFS 파일 시스템을 쉽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 보이시는 화면이 그 심플 파일 매니저에서 디플로이 했을 때 제공하는 화면이고요.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디렉토리를 생성한다든지 업로드한다든지 또는 파일 리스트가 보여지는 경우에 다운로드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플 파일 매니저를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증이라는 부분을 좀 거치게 되어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파일 매니저에 대한 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한 뭐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EFS를. 두 번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C2와 같은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심플 파일 매니저를 이용해서 우리는 AIML에서 EFS 내 데이터를 호스팅해서 뭐 추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용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플파이 메이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린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습을 할 때 처음에는 컬라도 포메이션을 통해서 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FS를 만들게 됩니다. 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EFS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을 로딩하든지 다운로딩 해야 되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람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흐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S3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S3에 배포된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은 CD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웹 UI가 뜨면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인증은 AWS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코그니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EFS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EFS에 파일을 업로딩하거나 또는 뭐 다운로딩을 하고자 할 텐데, 이때는 이 EFS에 대한 부분들을 플러시해주는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PI를 통해서 이제 EFS를 이제 우리가 한 개 이상을 이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맞는 EFS로 이제 명령을 라우팅을 시켜서 요 람다에서 파일을 관리하게 됩니다. UI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면 일단 사용자 인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EFS 액세스 권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조회하거나 삭제,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EFS를 심플 파일 매니저를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그림은, 이 예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수나 볼륨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용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배포하게 되고 각각의 서비스별로 요금 체계는 좀 상이합니다. 하지만 요 내용들을 살짝 들여다보면 이 숫자들이 작은 값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S3 같은 경우에는 뭐 0.04기가와 5만 번의 데이터를 내가 겟을 한다라고 할 때 월 0.02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마 과금이 1달러 이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심플파이 메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가 10분을 쉬었다가 그 뒤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전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